기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교환학생 파견 기회를 확대하고자, 교환학생 파견은 2회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1회 한 학기씩 최대 2학기 가능하고요. 2회째 지원하는 지원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모집 기간에 지원하시면 되고요. 다만 파견 학기는 연달아 두 학기는 갈 수가 없어서 만약에 23-2학기를 한 대학을 한 학기를 다녀오시면은 다음 파견 가능한 학기는 24-2학기입니다. 한 학기씩 2회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온라인 지원 관련해서 그 면접은 안 보냐고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 저희는 면접은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고 서류 심사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항으로 그 최종 합격 과정 중에 발생한 케이스들 두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아까 수강 신청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상대교 판단에 따라서 수강 신청한 과목들이 불어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면은 사전 신청한 과목을 일부를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대교 최종 파견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본인 학업 계획에 따라서 요거는 달라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는 조금 특이 케이스긴 한데 그 캠퍼스가 폐교되는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캠퍼스가 여러 군데 존재하는 대학교의 경우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캠퍼스가 중간에 없어진다 하는 경우에는 다른 캠퍼스로 파견이 되실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여서 이런 특이 케이스가 발생 시에는 무조건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 내부 논의도 거치고 학생이랑도 계속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다른 선택지 찾아드릴 테니까 걱정은 딱히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변수가 많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변수들이 가끔씩 일어나기도 해서 마음의 준비를 좀 시켜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본교 교환학생 합격자로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상대교에 노미네이션을 보내고 그 이제 상대교가 그 노미네이션을 1차로 검토를 해서 오케이를 하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또 작성을 해요. 그 후에 상대교에서 입학 허가서가 오면은 최종 합격이 되신 겁니다. 근데 또 이때 수강 신청했던 과목 일부가 불어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또 과목을 변경을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요약표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지원 시작하시기 전에 새로 업데이트해서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거니까 최종본으로 항상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하신 뒤에 개인 사정으로 파견을 포기하실 경우에는 향후 국제처 다른 프로그램에도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교환학생회 같은 경우는 TO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뺏었다라는 그 점 때문에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합격하고 반드시 갈 곳만을 골라서 사지만까지 작성해 주시는 것을 권고해 드려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설마 사지만까지 가겠어 하고 최대한 많은 대학들을 작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결국에 사지망으로 선발이 되시면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포기를 하시면 또 다른 프로그램에 지원이 불가하시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박탈당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갈 곳만을 골라서 사진원까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지역별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 거고 정말 짧게 드릴 거예요. 어, 각자 희망하는 대학들도 전부 다 다를 거고 어, 본인이 원하는 조건, 뭐 생각하는 학연 교환을 희망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일단 미국은 지역별로 너무 특징이 뚜렷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고, 미국 대학을 설정하기 전에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우선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지역별로 너무 상이해서. 서부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내 가장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가 가장 대표적인데 캘리포니아 딱 생각하면은 떠오르시는 게 좋은 날씨잖아요. 그래서 관광지도 많은 편이고 생활하기에 굉장히 이상적인 기후입니다. 남부는 미국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고 가족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도심이라기보다는 좀 더, 비교적으로 시골 쪽이라고 평가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야외 활동을 즐기는 학생들이 고려하시는 편입니다. 북동부 지역의 같은 경우는 뉴욕이랑 전형적인 도심 지역이고요. 경제 중심지인 만큼 생활 수준이 높고 물가도 비싸요. 문화도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역사나 전통을 중요시 하시는 편이시라면 이 지역을 추천드리고요. 중서부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기후 차이가 엄청 심하고 겨울에 눈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시골이에요. 그래서 학비라든지 생활비는 미국 평균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캠퍼스가 조금, 외곽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상상하고 가는 모습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서부를 좀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캠퍼스의 사진들을 먼저 찾아서 그 위치를 좀 잘 파악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워낙 많은 지역이고 경험 보고서도 많이 올라와 있는 편이고 그리고 대학 홈페이지들도 굉장히 정보를 잘 올려놓아져 있기 때문에 그 각자 공부하실 때 최대한 검색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채널을 다 동원하셔서 검색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지역마다 특성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특정 전공만 갈 수 있는 협정교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 전공이 매칭되는 학교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스쿨이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 학생들만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점 같은 경우는 ECTS 단위를 사용해서 1 ECTS가 저희 본교 0.6 학점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만 알아주시고 영국 대학교회 같은 경우는 또 학점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홈페이지에 가셔서 학점 인정 변환표를 미리 좀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학명에 들어가는 학교의 경우는 미국식 하트를 사용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크레딧을 그대로 이관이 가능합니다. 3크레딧이면 3학점 이렇게 이관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그 본인 전공 매칭되는지 확인하시고 선수반 과목이 많진 않은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 이름도 뭐 유럽 그 언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영어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고 그 해당 국가의 대학명의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이름 잘 확인해 주시고 캠퍼스도 그 여러 캠퍼스가 있는 학교가 있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캠퍼스가 어디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은 학과 추천 교환학생이라는 시스템이 또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모집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학과에서 선발을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학과 추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요약표 같이 올려드리니까 학과 추천 요약표 살펴보시고 학과 공지사항을 계속 체크해 주셔서 놓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언어권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아시아도 이제 영어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음 이 설명회 들으시는 학생분들은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싱가포르나 홍콩, 말레이시아 다 영어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최소 어학 자격은 해당 언어로 전공 수업을 수강할 때 적용이 됩니다. 그 밑에 예시를 보시면 만약에 중국 대학에 파견 나가시는 경우에 영어로 전공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면 토플이나 IELTS 점수가 필요하시고 중국어로 전공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실 때 HSK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중국어 문학 전공자가 어학 과정으로 신청을 하실 때는 어학 점수가 없어도 지원은 가능은 하신데 저희 내부 선발 40% 비중이 0점 처리돼요. 네. 특히나 중국이나 대만을 좀 더 정리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 커리큘럼, 편의시설, 뭐 유학생 비율, 물가 이렇게 있으니까 중국이나 대만 지역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빨간 글씨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학 전공자들이 해당 언어 국가에 파견될 시에 반드시 본인 소속 학과에 먼저 가서 그 수강 신청 전에 제한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중국, 대만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해당 언어 국가에 파견되는 학생들 전부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짚어드려야 되는 부분이 중국어 문학 전공 지원자가 만약에 어학과정을 지원 시에는 한 학기만 지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국어 문학 전공 지원자가 HSK 성적도 있는데 어학당 과정을 지원을 하면 저희 내부 선발 과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상대교에서 불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교에서 정규 과정을 들으라고 불어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부분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Q&A 넘어가기 전에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을 모아서 FAQ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휴학생도 지원 가능한가요? 지원 가능하시고요. 다만 파견 학기에 재학생 신분이시면 됩니다. 파견 학기에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재학생 신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년 전공 캠퍼스별로 배정 인원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학과 추천 같은 경우는 학과 내에서만 파견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그건 별도로 치고 그 외에는 따로 학년별, 전공별, 캠퍼스별 배정되는 인원은 없습니다. 상대교에서 가끔씩 어떤 전공에 몇 명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TO를 줄 때에는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선발이 되겠지요. 두 번째로는 어학성적표 원본이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캡처 화면으로도 지원이 가능하세요. 다만 이제 나중에 상대교회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원본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유효 기간은
개강일 기준, 상대교 개강일 기준 2년 이내 성적입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유럽 대학들 중에는 그냥 특정 전공자만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 전공이 아니고 부전공이거나 복수 전공인데 지원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요약표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대부분은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으로도 매칭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상대교에서 요구하는 기간만큼의 그 수업 이수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선수관 과목이 충분해야지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자격 조건에 좀 모자란데 지원이 가능한지, 요거는 일단은 평균 평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준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어서 만약에 변경되는 사항이 생긴다면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세 가지 기준 모두 충족을 하셔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격하기 위한 커트라인이나 경쟁률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 학기 달라지고 그 성적이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리고 경쟁률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에 교환생, 방문학생 이렇게 나눠서 지원이 가능한지 이거는 가능은 하십니다. 가능은 하시고 그 아래 케이스 1, 케이스 2를 써놨는데 그 O 표시되어 있는 게 바람직한 이상적인 케이스고요. X 표시되어 있는 게 추천하지 않는 케이스예요. 일단은 교환학생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해주신 다음에 교환학생을 불합격하셨을 때 방문학생으로 다시 지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후순위로 방문학생을 지원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셔야지 학생 본인이 더 유리하니까요. 이 케이스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에서 4지망까지 교환학생으로만 지원하는 경우에는 탈락자가 코로나 때는 이제 파견 나가는 학생들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동안은 탈락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23-2학기는 좀 더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요. 그래서 아마 교환학생으로만 지원을 하시는 경우에 탈락자가 조금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밑에 써져 있는 것처럼 영미권 지역은 워낙에 인기가 많은 대학들이고 대학 자체에서도 TO를 많이 주지 않아요. 한두 명의 TO만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학교를 추천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학교가 인기 대학인지 얘기해달라고 하시고 근데 이 정보는 국제처에서 개별적으로 안내가 불가능해요. 본인이 그 파견에 나가는 이유랑 본인의 목적 그리고 본인 전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 따져봐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학생 개개인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안내는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항상 말씀해드리는 대로 참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상대교육 요약표, 정보지, 홈페이지, 그리고 경험보고서, 심지어 구글 링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본인이 원하시는 대학을 먼저 그에 대한 기준을 세우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위치나 크기도 많은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막상 파견 나가서 보면
예상한 거랑 달라서 당황하시는 학생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캠퍼스 위치랑 크기도 같이 고려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 관련 FAQ 중에서 입학시 교환학생 우선 선발 또는 지원금 장학 대상자이신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일단 먼저 문의를 주시고요.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또 내부 논의하고 답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특이 케이스이신 경우에는 저희한테 무조건 문의를 먼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교환 방문 학생한테 제공되는 외부 장학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에셋, 아센듀오, 그리고 서울교환 장학금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센듀오만 국제교류팀에서 학생한테 안내를 드릴 거예요, 먼저. 그래서 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가장학금도 교환 방문 학생들한테도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선발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 파견 시점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제처 특성화 장학금 GDS 선발을 할 때 국가장학금 신청 여부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GDS 신청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미리 국가장학금도 신청을 해두셔야 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내부 장학 프로그램은 GDS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것도 매 학기 그 정보가 변동될 수 있어서 공지사항으로 안내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교류팀 공지사항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